빨리 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그 안진걸 소장 그거 끄세요 그거. 소리 껐어. 양희삼 목사님 모시고 윤석열 탄핵 속으로 아니라 김건희 구속으로 구속속으로. 안 소장님. 예. 뭐 어제 밤부터 그냥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예.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자회견을 고생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백은종 대표님과 박승복 목사님의 농성 투혼에 100분의 1만 제가 따라하려고 합니다. 예.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가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서울의 소리가 농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명품 뇌물 수수 문제와 인사개복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가 여기서 농성하고 있으니 서울의 소리에 박수 보내주십시오. 연설한 거 들으셨나요? 네, 저도 옆에 들었어요. 들었죠?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죠? 그 다음에 고발사주 정치공작은 역시 우리 소리 출연하시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고 조작하고 주가 조작은 뉴스타파가 다 밝혀냈다. 제가 이제 이 뉴스 삼형제, 뉴스버스,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탄압 안 받아요 우리는. 아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출연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고 극우단체들한테 이것도 이제 탄압이니까. 토요일은 촛불 집회. 방금 전에는 최재형 목사님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온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봤어요. 벌써 몇만 명 봤는데 지금 안진걸 소장님 발언 쪽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뉴스타파, 뉴스버스는 탄압을 당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양희삼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에 뭐 별로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별로 한 거 없이 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라도 잘 살아야지. 그래요. 다들 목사님이 방송도 많이 하고요. 뒤에서 숨어 있는 사제학자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기자회견이나 농성도 저희들하고 같이 다 조율하고 계세요. 아니 이번 주에 내가 초심님 기자회견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래서 돈까지 보내드렸더니 또 이렇게 또 매기시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하면 민생경제연구소랑 100만 원, 또 우리 양희삼 목사님 민주시민기동연대는 카톡금교에서도 100만 원을 서울에 제가 후원하였습니다. 그거 저 유신 기자회견 비용 두 분들이 내줘가지고 잘했는데 전체 잡아주세요. 지금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 하나 있죠. 한동훈과 윤석열 지금 서로 권력 싸움이라고 할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다 하는데 서울의 집 약속 대련이라고 약속 대련이라는데 그건 아니다. 권력은 둘이 공유할 수 없는 양분할 수 없는 거다. 특히나 최고의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김건희는 성격상 그 전에 조남욱 안혜호 기장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거나 술을 먹으러 가도 거기서도 자기가 모든 걸 주도 말도 한 70% 이상 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 이제 대통령 돼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동훈이가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안 소장님, 오늘 아침에 그 무슨 뭐 토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어쩌냐게 김건희한테 가짜 민생 토론회. 윤석열한테 많이 혼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취소가 안 나왔는데 어쩌냐게 아마 머리채라도 잡혔든지 뭐 눈덩이를 맞아갖고 밤탱이가 돼서 못 나왔다든지 이런 소식 혹시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제 첩보를 다 종합하면요. 일단 한동훈이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김건희의 기획 정도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법무장관 때 검찰 의견서가 최종 의견서가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23억 주가 조작을 해서 불법 이득을 벌었다는 건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도 또 거짓말하다 대통령이 나오고 입만 열면 그렇게 실드를 쳤는데도 이게 보니까 비대위원들이라든지 여론이 김건희를 리스크를 이야기해야 된다 해서 집으로 하기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필이면 마리 앙뚜아네트와 제대로 표현한 건데 뭐 사생활이 난잡하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난잡한 사생활 등이 문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보고 빡 돌았고 우리의 윤석열도 존엄님을 완전히 빡 돌아갖고 책상을 뒤엎고 뭘 던지고 이랬다는 아, 소문이 김건희가 나와요. 던졌겠지. 윤석열. 둘 다 같이 광분해가지고 광분해가지고.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동훈이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 시켜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사퇴시켜 이렇게 했다는 설이 네. 찌라시 설입니다, 이건. 주변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기획만 이야기했는데 너무 과잉 반응이고 이준석에서 김기현에서 자기까지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쵸. 거부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비공개 동의였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아, 뭐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가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식으로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기 정치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과 용산 집무실 여러분 불법적으로 직권남용하고 정당법을 위반하면서 위반하고, 예.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탄핵 김기현, 요구, 이준석 탄핵사. 김기현에서 또 걸렸잖아요. 네. 이건 박근혜가 2년 징역을 받은 사건이고 그 수사를 탄핵사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니들 불법 저지른 거 내가 다 하니까 까불지 마. 나 안 나가고 버티는 모양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약속 대련은 백운정 대표 말씀처럼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약속 대련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이 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늘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서울도서리가 명품 뇌물수수 문제와 인사기록을 제기한 게 맞아요. 이게 신호탄이 되고 맞아요. 도화선이 돼서 권력 내부가 엄청난 자중질환에 빠졌고 국민들은 이럴수록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싹 다 심판해버리자라는 여론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약속 대련이라고 많이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20년 정치를 평론한 사람으로서 지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이명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당시. 예. 안입하고 촛불 일어나고 5월달에 예.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라 그러냐,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 없다 해서 9월달에 박연차 사건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를 치기 한 거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진로 작정을 한 이런 거죠. 부분을 보거나 어느 권력자들을 봐도 권력은 양분될 수 없어요. 지금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명품 뇌물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지금 속이 매우 불편한데 한동훈 보고 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명품 뇌물 사건에 이견이 없도록 만들어라. 네. 또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이 되더라도 어떤 이탈표가 없도록 해라 하고 보냈는데 네. 이 애가 강남 꽃게비 같은 애가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한동훈 오고 또 윤석열 지지, 김건희 지지 팬클럽하고 한동훈 팬클럽이 막 싸우고 있잖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난리가 나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죽 쏘서 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한동훈한테 권력 다 주면.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대통령 된 지 2년도 안 됐어요. 5월달 돼야 2년이잖아. 그렇죠. 1년 몇 개월 뿐이 안 됐는데 벌써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막 나오고 나라도 화가 나죠. 3년이나 지나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네. 그래서 이제 막 대통령 맛보려고 하는데 맛보기인데 지금 진짜 맛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 한동훈이가 끼어들어서 권력을 양분해 가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심하게 질책을 했고 또 비서실장 그래봐야 나는 윤석열이 낙점한 비서실장이 아니고 김건희가 인사한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시켜서 바로 한동훈을 그만둬라까지 보낸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어떤 뭔가 서로 미리 이런 작전같이 짜고 네네네. 꾸몄다면은 오늘 윤석열이 그 무슨 토론이 안 신년- 나올 거 신년 없어요. 무슨 행사예요? 작전이라면 가짜 민생 토론회. 가짜 민생 토론회에 의젓원이 나와서 의젓원이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불참할 정도면 지금 김건희가 매우 경로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양혜삼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약속 대련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미심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는 존엄 아닙니까? 존엄? 이 대한민국의 존엄? 감히 김건희라는 존엄을 건드렸다. 이거에 대한 분노.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뭐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 인성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그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약속 대련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좀 의심하면서 봤고, 초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평론가들, 정치 평론이나 하는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잉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준과 본인들의 눈높이로 자꾸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과잉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본능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땐 간단해요. 아니 존엄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이 존엄이 화가 나가지고 책상도 뒤집을 수 있고, 야, 쟤 가서 묻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야, 쟤 담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 대련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을 띄우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걔네들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뒤로 감추고, 윤석열 특히 감추고, 한동훈을 띄워서 이재명과 뭔가 맞붙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주의하면서 계속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저는 절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제 대통령 2년도 안 됐는데 네.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한테 모조리 맡기고 자기들은 뒤에 가서 숨어 있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검찰 인사가 바로 요직들 검찰 부총장도 바꿨고, 네. 네, 맞아요. 다 바꿨어요. 예. 그게 네. 이제 한동훈 라인에 있던 검찰들인데, 맞아요. 바로 바꿔가면서 지금 권력 싸움이 붙었다고 보는데, 이 자꾸 무슨 뭐 약속 대련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은근히 야 이건 뭐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짓은 벌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속 대련이라는 건 절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김건희나 한동훈은 이제 서로 약점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 인사도 바로 해서 한동훈의 약점을 찾든지, 한동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저렇게 까불다가 이제 며칠 못 가가지고 예, 꼬리 내리고 맞습니다. 뭔가 갈 거다. 지금 한동훈을 김건희가 내려보낸 건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내려보냈는데, 그쵸. 국민의힘을 장악을 자기 해가지고 자기 국민의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나 윤석열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을 그 리플리 증후군 환자인,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는, 반성 못하는 김건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 반론 있으면 아니, 말씀하세요. 무슨 반론입니까? 아무튼간 지금 국면은 뭐 초기에는 혹시 짜고 치는 고돌이 아닌가, 한동훈 등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상황을 보면 그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지도 않다. 분명히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후보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렇죠. 사과를 받든 정리를 해야 된다. 선거 다 진다.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사과든 그 세 가지를 패키지로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가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또 이 나이가 났잖아요. 결국은 한동훈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저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서 직접 사퇴 통보를 한 것으로 봐도 한동훈은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지금쯤 아마 친윤 이제 직계 의원들 뭐 이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철규 싹 공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예 사과는 안 된다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장해찬 등등들이. 그래서 사과를 언급한 김건희, 한동훈, 김경률 등을 숙청하는 피비린내가 진행될 거다. 한동훈이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바로 쫓겨나는 모양새는 너무 황당하니까 지금 저항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백은현 대표 말씀처럼 모든 권력을 여전히 아직 만 2년도 안 된 윤석열, 김건희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비참에 쫓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말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태우 선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는데 노태우 선언은 전두환이가 임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기 3분의 1분이 지나지 않은 그렇죠. 대통령들을 뒤로 물러서고 한동훈이를 전면에 앞세워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그건 나도 못해요. 내가 윤석열, 이재명 대표도 못 할 거야. 대통령이라면. 안진걸 소장도 못 하고. 네. 그럼 대통령 왜 해? 욕만 실컷 먹고 뭐라도 앞으로 좀 잘해서 좀 만회를 해보려고 생각을 사람이나 할 텐데. 그러면 한동훈을 앞세우면은 계속 한동훈한테 권력 이동되면은 김건희 윤석열은 이제 뭐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을 어떻게 믿어? 나중에 그 강남 꽃제비 같은 놈이 뭔가 자기가 불리하면은 윤석열, 김건희를 넘고 갈 텐데 한동훈 잘 들어 방송 들으면 김건희, 윤석열 잘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권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분할 수 없는 거다.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순순히 자기들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 첫 번째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 임기 3분의 1분이 안 됐어. 노태우 선언은 말리게 했지만. 네. 두 번째, 절대 우리 어떤 정치, 세계 정치사 봤을 때 권력을 순순히 넘겨준 임기 말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예가 있냐.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김건희의 좀 우리가 참 인성을 봤을 때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중동의 흐름 논조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중동이 그 김건희 뭐 사과로까지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을 엄청 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중동이 한동훈을 여전히 계속 띄우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를 버리고 한동훈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잉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 김건희 단순한 거야. 한동훈 말 잘 들으니까 야 가서 정리해. 특검이고 나발이고 정리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게 지들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니 저도 약간 덧붙이면 여러분 6.29 선언하고 다른 게요. 6.29 선언은 사실상 이제 코너에 몰린 전두환 일당이 노태우랑 짜고 그래서 6.29가 금명한 속이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권 말이라는 것, 요랑쟁에는 엄청난 전민항쟁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두환의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짜고 그 다음에 일로 삼김 구도로 분열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더 집권하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한 건데 맞습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은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김건희 기획자도 사과의 시자도 꺼내면 안 되는데 꺼냈다는 것만으로 지금 잘라내는 건데 어떻게 이게 6.22처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노태우를 한동훈이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짓밟힐 운명이다. 다만 이제 계속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이것이 봉합이 돼서 총선 전에 마치 한동훈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재명 구도로 가려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 내에 전략가들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피해자입니까? 김건희를 입에도 못 올리고 지 딸 수십 가지 비리가 가족 비리가 있었는데 수사 하나 안 받고 무혐의 처분 받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의견서라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천하의 식은방지 오만방자한 자인데 이게 이제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걸 뭐라 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그냥 개싸움하고 진흙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심판하자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짜로 심판하자.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녹취록 봤잖아요. 박근혜 때 조선일보와 그 대통령 박근혜가 싸우는데 조선일보가 버리면 박근혜는 죽는다. 이런 녹취록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는 윤석열, 김건희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대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는 반기문이라는 훌륭한 대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도 해서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또 중앙일보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다. 뭐 윤석열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마땅한 사람은 지금 한동훈뿐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동훈을 띄우고 윤석열, 김건희를 배제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쓴단 말이야. 나는 김건희 명품으로 매일 검색을 다 해보는데 네. 그런데 한동훈이 과연 그런 인물이 되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검찰에서 30여 년간 밥을 먹고 조작 수사를 많이 해왔고 그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그 박근혜 내쫓을 수 있냐, 치받을 수 있느냐, 치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쉽게 말하면 악렬하고 올 수 있는 김건희인데 수단과 반복을 다 동원해서 권력 싸움을 할 텐데 과연 조선일보가 윤석열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듯이 조중동이 조선일보가 버리면 대통령도 끝장난다는 녹취를 우리가 공개 며칠 전에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 박근혜 꼴을 당하지 않고 조선일보한테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할 거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을 내세워서 임기 3분의 1뿐이 안 된 윤석열, 김건희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조중동은 맞아요. 네.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한동훈이가 대신 한다? 나는 불가한 이야기고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가 그걸 그냥 좌시하지 않고 어쨌든 싸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과 한동훈, 윤석열과 김건희 이런 싸움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게 조선일보나 이 조중동인데 도저히 김건희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구 아닙니까? 수구 언론들도 저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라치기 정도 아니면 이제 뭐 사이를 좀 거리를 두고 김건희는 버리더라도 누구 그다음 대한 세력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조중동이 한동훈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뭐 물론 조그만 언론이긴 하지만 한동훈이 무슨 뭐 속살을 무슨 뭐 안에 보이는 무슨 근육이면 제가 그거 기사 보고 내가 진짜 내가 기겁을 했는데 기고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 언론들이 누군가 대타를 세우는데 한동훈을 잡은 것 같기는 하나 문제는 한동훈의 비호감도 만만치 않고 아마 지금 댓글에서도 얘기하는데 조선일보도 깜깜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윤석열을 끌고 갈 수도 없고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 그거 뭐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해봤는데 지지율도 안 올랐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내 유튜브를 보는데 한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보는데 둘이 갈라져 있어 댓글이. 한동훈 편 김건희는 사과해야 된다. 한동훈을 띄워야 된다. 하고 아니다. 한동훈이 나쁘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진걸 소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바라봐야 될 것, 조심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댓글도 읽어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최재형 목사님이랑 국회에서 최초로 기자회견 했다 했잖아요. 강득구 의원님, 임세현 소장님, 김종욱 박사님 다 우리 서울의 소리 출연진들입니다. 안진걸 TV에서 그렇게만 멤버를 짰어요 일부러요. 왜냐하면 이슈를 집중시키는데 기자들이 엄청 왔는데 MBC에서도 지금 오마이TV에서도 지금 막 10만으로 가고 있는데 MBC도 최재형 목사님만 따로 그 발언을 지금 자세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기자들도 이렇게까지 그 김건희 리스크가 노골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아주 비이성적으로 한동훈까지도 내리찍고 토사구평하는 거 보면서 기자들도 이제 데스크들도 보도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님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소리소리 보도로 이 최고 권력에 엄청난 균열을 냈다. 그러니까 퇴진이나 탄핵으로 바로 가진 않지만 거의 퇴진 전략, 탄핵 전략처럼 지금 이 정권이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스크로 양분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설령 탄핵 퇴진을 당장 안 시킨다 하더라도 총선 전에 굉장히 국민들이
야권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자. 제 아무리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겠다. 이번엔 이 정보당 놈들은 아주 그냥 싹쓸해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향후에 어떤 변수들이 또 있겠지만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지금 우리 민중들이 잡고 가고 있다. 근데 계속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명박 세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실 내에 그 잔머리가 좋은 애들이 이걸 반드시 봉합을 시켜서 일단은 네. 이대로 가면 파국이니까 서로 다 죽으니까.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피해를 PS 당한 코스프레로. 코스프레를 해준 다음에 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윤석열한 김건희가 확 내쫓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내쫓을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봉합하는 척 해갖고 마치 한동훈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일부를 대통령실 받아주고 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그러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것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백은종 대표나 저희들 전망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의 이 극악한 성품이나 분노로 봤을 때 한동훈이를 내쫓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조중동이 지금 벌써 윤석열을 까요. 아까 대표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MB 세력들 있잖아요. 이명박 세력들도 분명히 여기서 한동훈 내쫓으면 진짜 파국이다. 완전히 심판받는다. 50석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걸 주의하면서 계속 이럴 때는 보통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했잖아요. 이 싸움 말리면 안 됩니다. 한동훈 팬클럽과 김건희 팬클럽, 유승현 팬클럽이 이전 투구하게 계속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한테 뭐라 그러고 개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라고 네 놈은 그놈들이 그놈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런 파괴력, 폭발력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는 윤석열 지지자 속에서 그쵸. 지지하는 거지. 예, 중도도 한동훈에 대해서 실리는 이미 잃어버렸다. 뭐 아이폰도 못 가고. 이 정도로 지금 한동훈이 그 김건희가 해온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면서 요즘 MBC가 어제 뭐 한동훈, 윤석열 갈등을 짤막한 영상을 계속 생방송으로 재방으로 몇 시간을 돌리는데 MBC 입장에서는 이 보도를 MBC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운 미안한 감이 있나 봐요. 장인수 기자가 지금 나왔으니까 해서 그러니까 방금 MBC가 계속해서 이 사안들을 하고 MBC가 이제 박문진 이사 바뀌면 다 쫓겨나잖아. 쫓겨날 거 기왕 쫓겨날 거 제대로 하고 쫓겨나야 역사의 이름이라도 남지. 대표님 뭘 바라겠냐. 아니 대표님 실제로 지금 MBC가 최재형 목사님 발언 다음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박영시 앵커님하고 장인수가 대담하는 걸 계속 서울의 소리 방송이라고 붙여가지고 실제로 붙여서 지금 벌써 엄청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최재형 목사님 MBC가 와버리니까. MBC가 지금 오늘 최재형 목사 국회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했는데 자주 하세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아니라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하세요. 최재형 목사가 기자회견 한 걸 MBC 같은 데서는 이제 방송을 거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만 갖다 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가서 자주 하고 지금 MBC가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을 생방은 아닌데 생방같이 만들어가지고 연속으로 몇 시간 돌려. 계속 돌리죠. 그러니까 5분짜리를 계속 돌리는 거야. 유튜버들 방송들 좋은 내용은 그냥 계속 돌리는 거. 우리가 장인수하고 박영식 앵커 그 처음 저기 특정 보도한 거 계속 날마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돌리면 5만씩 보고 그렇더라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라이브로 뜨면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스픽사우 서울의 소리는 새벽에 들어가도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너무 잘하신 그래서 겁니다. 좀 거슬러 가보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일의 모든 시작을 서울의 소리가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울의 소리 박수 한번 서울의 소리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맞는 건 맞는 거지. 자, 양이삼 TV 안진걸 TV를 보신 분들 서울의 소리 박수 쳐주시고 밑에 흐르는 서울의 소리 후원 계좌에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전에 초심님께서 우리 방송할 때마다 내가 김건희는 내가 잡는다 하는데 아이 초심지 또 이게 세가지고 안 믿었지 않아? 안 믿었지. 저는 믿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은 안 믿어.
하느님만 믿고. 요즘 하나님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프로 하나를 만들어요. 중간에 네, 홍보 네. 좀 할게요. 사악한 목사들. 네. 사악한 목사들이라는 프로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해서 네. 이제 박성구 목사님하고 최지영 목사님이 사회의 악을 없애는 목사들. 그래서 사악한 첫 목사들. 번째는 사악한 목사와 사악한 목사 구분법을 해서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이런 방송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어때? 사악한 목사들이라고 근데 쓰면은 기독교인들 잘 안 들어와. 기독교인들 제가 해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잘 안 들어오고. 아무튼 그 최재형 목사 오늘 기자회견은 MBC로서는 보도할 거리를 만들어줬는데 MBC 사장님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이제 박문진 이사가 바뀌는 건 확실한 거고 지금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지 바뀌면 제3노조 얘들이 전부 요직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삼노조는 뉴라이트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있어봐야 한직으로 밀리고 아니면 사표 내고 맞아요. 이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좀 해야지. 뭘 그럴 거 있냐. 장희수 기자 받지 않아요. 장희수 기자는 지금도 역사의 심판에 나를 맡기겠다. 내 몸을 역사에 맡기겠다 하고 열심히 지금 좋은 거리들 지금 특종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또 한 두 가지 특종이 기다리시는 MBC 기자 여러분들 뭐 직장도 지켜야 되고 네.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나라도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면 또 언론인으로서 스스로 그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선 때까지는 MBC가 이대로 있겠죠. 총선 이후에 그렇게 되면 총선 전에도 뭐 쟤들 빨리 몰아내고 갈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은 MBC 측에서 봤을 때 장윤수 기자의 행동이 옳았고 서울의 소리 보도가 정당했다면 앞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발한 김건희 윤석열의 추악한 비리들을 많이 보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허위사실 유포로 정당법 위반 쪽으로 며칠 전에 고발을 하는데 요즘 민생 연구는 안 하고 고발 연구만 하세요. 무슨 고발을 냈어요? 요건 뭐 지금 윤석열은 제가 이번 주에도 또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또 지금 한동훈까지 내쫓으려고 불법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탄핵 사유를 쌓아놓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는 뭐냐면 대선 전에 4천만 원 손해보고 주가 조작 선수하고 손절했고 계좌는 이름에서 악용당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 확인됐죠. 또 결혼 전 일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4대 거짓말 이겁니다. 결혼 전 일이다. 4천만 원 손해봤다. 주가 조작 선수하고는 그래서 손절했다. 네. 그 다음에 최은순이나 김건희는 개입한 게 없고 그냥 계좌를 이름에 갖고 악용당했다. 네네네. 이게 4대 거짓말인데 여러분 다 확인됐죠? 결혼 후인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요. 4천만 원 손해를 본 거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마저도 23억이나 불법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 다음에 최은순과 김건희가 직접 통정매매 주문을 주도하고 매도를 주문하고 짜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부양시켰다. 네. 이렇게 다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익은 23억이나 이제 본 것까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대선 전에 이게 거짓말 안 했으면 주가 조작 사실 밝혔으면 우리 국민들 특히 주가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1,400만 명이 맞아요. 찍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줬다. 당선을 그래서 위한 저희가 거짓말이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서울에서 또 생중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준석 내쫓고 김기현 내쫓고 나경원 내쫓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이다. 그리고 김기현한테도 총선 대표는 하고 총선을 불출마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거 개입이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당법, 선거법, 직권남용으로 같이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은 너무 나쁜 짓을 대놓고 하고 거짓말하니까 한동훈 딸 무혐의한 것도 제가 다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또 조심님,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발이 민생이에요. 그래요. 고발이 민생이요, 투쟁이 민생이요. 맞습니다. 저 고발연구소장님으로 이렇게 민생연구가 아니라 안진걸 고발연구소장. 고발이 민생이다. 이미 매블쇼에서는 고발 천재로 통하는데 그런데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고발은. 3189님이 우리가 한동훈까지 걱정해 주는 여러분께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한동훈을 띄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진짜 띄워지는 거예요. 정치는 선동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팩트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뭐 한동훈이 뭐 띄운다 그러면 조선일보 봤을 때 한동훈 띄우는 걸 제일 싫어하네. 우리가 한동훈을 띄우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은 꽃제비, 강남제비라고 부르고 아이폰도 못 가고 있는 더군다나 정진호 검사를 고발했잖아. 고소를. 예, 정진호 검사. 지금 뭐 무죄 대법에서 됐죠, 무죄 무죄. 났잖아. 이거 무고죄로 고소 당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어떤 카톡을 했는지 또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에 이명수 기자가 정보를 준다니까 그거 다 줘. 내가 전달해 줄게 이랬잖아.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동훈이 검사로서 뭘 했습니까? 한동훈이 검사할 때 언론 프레임하고 조작만 했잖아. 이런 걸 얘기하지 한동훈 띄우면 어떡해. 한동훈이 깜이나 듭니까? 이 꽃제비 같은 놈이. 아니 나 한동훈 보면 딱 강남 제비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지고. 한동훈에 염려하지 마시라. 내가 장담합니다. 한동훈은 절대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예. 첫째 어떤 입이 가볍고 남을 칭찬을 못 해줘. 네. 절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꾸 남 비판하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을 못 받아. 내가 남을 존중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거지. 내가 남 자꾸 욕하는데 내가 존중받겠어요?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에서 단 한마디라도 존중하는 얘기 한 일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인간은 절대 남한테 신뢰성을 주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정치인이 신뢰성 없고 존중 못 받는데 어떻게 큰 정치인이 됩니까?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윤석열이 자기가 봐도 김건희가 자기가 봐도 너무 못하니까 살짝 한동훈으로 갈아타서 면피하려고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지. 네. 한동훈이 그 사람이 봐도 무슨 인물이 됩니까? 절대 한동훈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한동훈이 무슨 큰 정치인이 될 거다. 대선 후보가 될 거다. 한동훈 대선 후보 20%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김건희 지지자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괜히 키워서 가지 말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 양희삼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 옳은데 문제는 저쪽에서 조중동들이 좀 띄우려고 하는 게 저도 그게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는 초심짐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의 소리 전략분석팀이 최소한 민주당 전략분석팀보다는 우위에 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과연 총선에서 우리가 몇 석 가져올지 한번 내가 발표도 하고 그럴게요. 그래도 설령 200석이다 하더라도 맞아요. 저기 맞아요. 이재명 대표님처럼 151석만 돼도 최고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태원 참사가 1년 몇 개월 됐죠. 거기 시청 앞에서 유족들이 이 엄동설안에 거기서 지금 떨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행동도 못 해주고 집회도 토요일 날 열렸는데 박석원 대표 등등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열렸는데 참석도 못 하고 나는 김건희 깜빵으로 시간이 그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거부권 거부 집회가 2시 용산관저 앞에서 서울에서 농성과 그 국민항쟁팀 집회가 2시 촛불 집회 3시 딱 겹쳐갖고 어쩔 수가 없는 대신 촛불 집회는 집회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행진을 가서 이제 우리가 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지금 건의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 총선에 미칠 영향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싸움에 한동훈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가소롭다고 보는 게요. 지가 최소한 윤석열과 최소한의 차별화가 있고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설령 친윤 의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걸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맞아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건의했잖아요. 한동훈과 윤석열하고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윤석열 그리고 더 싸가지 없는 윤석열 더 깐족되는 윤석열이면 윤석열이었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선거 전에 어쩔 수 없이 김건희 기획 정도를 이야기한 것뿐인 거죠. 집으로도 아니고 딴 사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저는 한동훈은 끝났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한동훈이가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해주는 것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잡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들이 시민단체 한동훈이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줘요. 뭐 맨날 영어를 지기해서 동료 시민인 짓거리면서 가장 만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인데 중소상공인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오로지 얘는 머릿속에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비호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김건희 기획약에서 좀 당한 모양새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한동훈의 저열한, 비열한 품성과 태도가 다 드러났다. 윤석열보다 더 하면 됐지 덜하지 않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태원 그 참사를 당한 유족들 그렇게 전세 사기를 피해 당하는 분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그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한동훈에게 윤석열에게는 동료 시민이 아닌 거죠. 지들 마음에 들고 뭐 계속 무슨 뭐 부자 감사나 해주는 무슨 뭐 질문을 하니까 무슨 상속세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료인가 보죠. 예, 그래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나는 거부권 행사한다고 공고는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 여론은 염두에 없고 자기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만 열중이라는 걸 봤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은 언론만 조작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믿는 게 지금 요즘 한동훈이나 김건희, 윤석열이 믿는 건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천 개 있는 카톡방에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윤석열 댓글 공작단, 또 한동훈의 댓글 공작단. 이런 것들 우리 저 깨어있는 시민 박대희 기자가 거기 들어가 잠입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여러 번은 또 할 거예요. 요거부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관심 가지고 잡아줘야지. 그 무작위로 특히나 교인들이 많이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사도 거기 들어있고 거기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 그전에는 윤석열도 그 방에 있었대요. 그래? 그리고 뭐 다들 그 국민의힘의 출마자들이나 뭐 권영세도 거기 있고 다들 있더구만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가짜뉴스나 그 대선 때 재미를 봤잖아요. 네. 이재명을 악마화해가지고 뭐 저 어릴 때부터 살인을 했다고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악마화해가지고 겨우 당선이 됐는데 그 재미를 지금 총선에서 보려고 준비하는데 민주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서울의 소리는 지금 그걸 들어가서 잠입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명단도 공개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믿는 그 카톡방의 가짜뉴스 또 언론들 논평이나 칼럼 사설 쓰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가짜뉴스 사설을 쓰고 있는데 내가 몇 개 고발하려고 하는데 심평이라고 아시죠? 네. 심평이 자꾸 가짜뉴스를 뻗들여서 내가 어쩐 얘기에 밤중 12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저거 이 내용 이 장인수 기자가 이거 지금 보도한 내용은 거의 뭐 MBC 수준의 공정한 보도지 않아요. 이걸 보라고 해서 심평씨 김건희 명품수수 영상 똑똑히 보고 말하세요. 가짜뉴스 버티면 고발당합니다. 그렇게 내가 했더니 뜻밖의 답신이 와서 기사도 썼네.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까? 저런 영상은 절대 보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아니 영상도 안 보고 아니 오늘 지금 페이스북 기사 나온 거 보면 지가 안 보면 사실이 없어지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아유, 보지 진짜. 않아서 진실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했더니 답신이 안 오. 이거 내가 캡처해서 오늘 서울에서 기사도 썼어요. 기사 써야겠네요. 기사 썼어. 그리고
심평이 지금 뭐라고 그 집 가짜뉴스 퍼뜨린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대표님. 제가 파악이 아니 안 됐으니까. 심평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기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 예. 서울의 소리에 기사를 썼는데 심평이 정말 이 심평이 누구냐면요. 그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가 데려다가 연극까지 만들어줬어. 임용 탈락 1호 판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1억 5천 들여서 김성호 대표가 돈 들여가지고 저기 대학로 극장에서 한 달 넘게 하고 또 김성호 대표가 데리고 미국 여행도 가고 그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초공개 심평하고 저 정운현이 이렇게 속았는데 그래서 심평은 나한테 부담은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근데 심평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 보면 기가 막혀. 명품백 사건은 재미교포인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음습한 골방에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다. 시나리오도 섬세하게 잘 썼다.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선친을 잘 아는 것으로 설정하여 김 여사의 경계심을 우선 해지한 것도 특출한 계략이다. 그렇게 야금야금 접근하여 시가 300만 원 한다는 파우치 하나를 떨구고 가버렸다. 김 여사는 그 남아있는 물건의 포장지를 직원에게 지시하여 뜯어보았으나 이를 사용한 일이 전혀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 소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법규가 어딨어? 이를 반환하면 들 일이나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법규상 반환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명분백 사건에 고발할 거야. 이거 전모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줄리 사건에서처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을 옹호하기는커녕 비난하기에 바쁘다. 일부 언론이 비난에 대열해 일부 합리화된 어느덧 여당의 일부까지 여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이거 고발한다는데 내가 저기 이번 주에 고발장 써서 이명수 기자하고 골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음습하게 계략을 아주 잘 꾸몄다는데 추재영 목사가 이미 김건희와 후보 때부터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했으니까 잘 알 거라는 생각에 알려고. 도대체 관련 법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심평. 네 이놈. 네가 서울의 소리에 진신세를 생각하더라도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윤비어 청가나 부르고 그런다고 더 법무부 장관 줄 리도 없어. 저 심평이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로비를 엄청 했어요. 그거 안 해주니까 삐졌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방송도 많이 하고. 이 심평 씨는 제가 윤석열 멘토니 이렇게 해갖고 완전 윤석열을 그 윤비어청을 부르다가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다시 윤비어청가로 돌아가가지고 심지어는 한동훈이나 몇 명이 김건희 리스크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히 비판하고 오히려 잘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또 돌아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 많더라고요. 심평이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잖아. 거기 또 가고 싶죠. 심평의 그 어떤 권력의 아부하는 습성이 거기서 나온 거 봐.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추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시키기 잘했지. 그래도 법무부 장관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니까 또 김건희를 빨아서 나는 저속한 얘기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 언론 용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관용적인 다른 말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한 거 보면 법무부 장관 욕심이 나나 봐. 심평이 지금 그런가 보네. 거짓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기사 썼는데 고발해야 돼. 언제 이명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음습한 골방에서 시나리오를 썼냐 이거야. 막 써. 이제 김건희를 먼저 한 건 이명수고 네. 그 후에 이제 취재영 목사는
따로 별도로 카톡으로 대화를 해서 만나다가 결국 작년 3월 달에 재작년 3월인가? 재작년 3월 달에 이명수 기자를 찾아와서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7시간 녹취에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서로 좀 상의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어 간 거고 지금 영상을 절대 안 보고 영상도 안 보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내막을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고 음습한 골방에서 영상도 안 본 놈이 심평 내 이놈 네가 무슨 법무부 장관을 노리고 변호사라고 무슨 판사 1호 무슨 뭐라고 그래요. 임용 탈락 1호 판사라고 정의롭다고 우리가 불러다 서울의 소리가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이렇게 연극까지 만들어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양희삼 목사님 이제 평을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서 저쪽에 편에 선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진중권 뭐 몇 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초신님 말씀처럼 자기가 좀 한 자리를 하고 싶은데 안 써줬다는 거지. 그래서 삐져가지고 돌아섰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누가 써주든 말든 자기가 실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이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쓰는 거지. 그렇게 자리만 노리고 마치 무슨 권력욕에 미쳐가지고 그러는 인간들을 썼다가는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 양반도 약간 극과였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심평이 나를 지금 내 발언 가지고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또 막고소를 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막 쓴 거. 초신님 고소 안 하고 나를 고소하는 거 아니 고소를 나를 해야지. 내가 막 내 이놈도 오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렸다 하니까 심평 혹여라도 이 방송 누가 보고 이 얘기하면 상세히 보고 내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소를 해줘요. 법정에 가서 좀 만나요. 예. 변호정 대표님 변론은 제 민생경제무소 공익법률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영상 관저 앞에서 농성은 2달째 한 벌써 40일쯤 됐죠. 40일 되고 시간으로는 2달 됐어. 2달 일요일 날 열고 2달째 40일 됐고요. 그래서 많이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2시마다 영상 관저 앞에서 소래소리 농성팀하고 원래 관저 앞에 집회하던 팀이 합쳐서 집회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촛불 집회는 3시에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4시로. 그러면 이제 용산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촛불 집회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촛불행동에서 5시여라고 그러지. 5시면 뭐 해가 길어지니까. 아직은 전에 5시에 했잖아.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있으면 또 5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항상 우리 애청자들께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노동계, 뭐 시민단체 싹 모여서 1월이 어려우면 2월이나 3월에도 한번 하자. 계속 배원정 대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기 민노총 위원장 좀 한번 나 좀 만나게 해줘. 네, 양경수 위원장. 자리 좀 한번 잡아. 소리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 초대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었어요. 위원장은 안 왔는데 민노총 분들 많이 초대다 그렇죠. 했어요. 노동계 인사들 계속 근데 유영아 양경수 방송 오시잖아요. 위원장이 낯 가리는 것 같아. 예, 제가 한번 일이 서울의 소리 아침에 간담회를 저희가 왜냐하면 양희삼 목사님, 배우님 저희가 윤석열 민노총이 주도해서 만든 윤석열 퇴진본부의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그 대표단 텔방에도 저희를 초대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각 단체 대표들이니까 제가 가입했으니까 저희는 여러분 촛불행동하고 탄핵본부 말고 윤석열 퇴진본부 민주노총 진본대가 주도해서 거기도 저희는 가입을 했어요. 왜냐? 다 같이 하나 돼야 되니까. 저기도 가입해요. 저 이태원 참사 지표는 박성훈 대표한테 우리 가입하자고. 시민대책위원회 저도 가입되었죠. 우리 가입 안 같이 되시면 해야죠. 가입해야지 거기도. 그럼요. 진짜 다른 건 모르는데. 그래서 저기도 내야지. 기금도 내고 해야지. 네. 그 좀 나는 안타까운 게 이태원 민생경연구소는 이미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좀 양희삼 내게. 목사님하고 저희가 100만 원씩 해서 이태원 참사 하여튼 1주년 추모 대회 거기 때 서울에서 200만 원 냈습니다. 가입해서 예. 기금도 내고 집회 방송도 하고 기사는 내가 썼는데 방송 생방송을 못 해줘서 굉장히 아이고, 미안해요. 다음 일정부터 그러니까 일단 생방송을 여러분 받아서라도 할 거예요 이번에. 지금 모든 이태원 참사 그 대책위 유튜브 가면
그거 받아서 방송할 수 있어. 예, 되게 그래서, 가시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십니다. 안 많이 가야 됩니다. 소장님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권이 진행되면 좀 싸워주세요. 예. 오늘 또 그랬어요. 기자회견이 최재형 목사님이 포커싱 되긴 했지만 김건희 특검 뭐 사과하고 퉁치자고요? 누구 맘대로. 김건희는 사과하고 그칠 일이 아니라 개사과는 우리가 거부한다. 네. 오히려 특검과 엄벌과 감옥을 가라.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는 한동훈도 같이 사라져라. 이게 오늘 저희 기자회견 컨셉이었거든요. 지금 오마이TV, 뭐 서울에서 엄청 보기 위해서 안진길 TV, 아니 식당 TV까지. 나는 그 디올백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이 좀 묻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그걸 더 부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생동계도 하고 가입도 하고 많은 사람을 알려서 이번 그 박근혜도 세월호 거기에 그 많이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탄핵당하는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분들도 어떻게 좀 같이 집필을 하는 그런 방향. 다 참여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도 오고 뭐 세월호 참사도 오고 민노총도 오고 다 시민대책위도 오고 해서 한번 집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추위 거의 다 갔잖아요. 대안 지나고 소안 지나고 설 지나면 이제 풀리는데 2월 뭐 10일 날이 설인가요? 그 후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선에 올인하고 계시는 후보자들이나 지지자분들, 강연님은 요즘에도 막 길거리 다니면서 이른 시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도 총선에 엄청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총선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날은 운동을 잠깐 멈추고 참여를 해주시면 운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나 관망층들은요 디올백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외면하는 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외면하는 거, 최상병 사건에서 그 막 경찰하고 막 흐느끼 울잖아요. 해병대 수사관하고 요런 게 의외로 기본적인 상식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커다란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좀 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왜 도대체 이미 인파가 대규모로 몰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조치 안 하고 마약 수사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심지어 경찰들이 사복 입고 현장에 있었는데 마약 수사관이라고 냅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막 미쳐갖고 마약 먹고 날뛰는 애들 있으면 그거 잡아갖고 그걸 윤석열 한동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이슈로 만들고. 이런 의혹은 여러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김강호도 끝까지 책임자라 해서 검경이 구속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구속 못 시키고 기소도 안 하다가 이번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혼서에 꼼수를 써갖고 수사심의원을 개최해가지고 불구속 기소한 거거든요. 그 과정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의 파급력이 큽니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세재 피해자,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은 웬만한 보수적인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 그냥 이준석이가 그런 데 보면 영악하잖아요. 딱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태원 참사하고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정권이 잘못됐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사회운동 차원이든 정치,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더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유가족들 뵐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배우연대표 말씀도 있었으니까 집회, 그 다음에 뭐 농성 기자회견 때 저희도 같이 가고 꼭 생방송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일 이번 특검이 거부되면 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윤석열 몰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그동안에 그래도 특검이라도 통과하려고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거부당하면 이제 막다른 길목에 몰렸으니까 아무리 권력이 더럽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 이번 특검이 거부권이 행사될지 아직 행사 안 됐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양혜삼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초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 유족들도 뭐 정부에 대해서 많이 어찌 보면 양보도 하시고 뭐 이해하시려고 노력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특검까지 거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인륜을 저버리고 또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부? 뭐 인간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누구보다 앞에서 싸우시면 우리 시민들도 정말 함께 지금 누구라도 그 마음이 같을 겁니다. 요즘 우리도 뭘 못해줘가지고 다 이렇게 조심님, 안 소장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마음 많은 마음들 가지고 계시니까요. 우리 유족분들 어떻게든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댓글에 승무사님이 줄리 억울해할 거 없다. 특검으로 다 왜 풀어라. 풀면 된다? 줄리도 풀고 주가 조작도 풀고 명품 뇌물도 풀고 특검 그렇죠. 받아서 예. 당당하면 나와라. 네. 이 얘기는 한동훈한테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요. 그 아이폰 못 풀었다고 내가 욕 무지하게 하잖아. 제비라고. 그러면은 아이폰 까고 특검도 받고. 그쵸. 아이폰 좀 까봐 한번 보게. 도대체 무언 얘기를 했는지 뭐 무슨 썸씽이 있었는지 좀 밝혀보란 말이야, 동훈아. 그래야 내가 꼭 예. 제비라고 안 올게 그러면. 그것만 밝히고 나와봐. 예. 나한테 살짝 연락해. 내가 한동훈한테 문자 보냈잖아. 여기 한동훈한테도 내가 문자 다 보냈어. 윤석열한테도 보내고 나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봐요요. 네, 네. 나 저 전 경찰들한테 그 저기 윤석열이 그 경찰은 뭐 저기 어디 검사 권력을 그 하려고 하냐 이런 거 어디 경찰이 그걸 검찰한테 다, 권력을 내놔라 요 그러냐? 경찰한테 다 보냈어요. 엉덩이 장재원한테도 보내고. 근데 장재원은 봤어. 한동훈한테도 보냈잖아요. 네. 봤잖아. 또 윤석열 한교안한테도 보냈어. 안 봤어 한교안은 이제는 안 쓰나 봐. 그다음에 요 경찰요 한 100명은 보냈어 전부 다. 네, 네. 이렇게 내가 경찰과 윤석열의 이간질을 하고 있는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이놈은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반성하고 즉각 사표 내세요. 서울의술이 백은정 노인이 마지막 훈계합니다 하고 내가 이거 보낸 거 아니야. 윤석열한테 보내봤잖아. 아유, 그러니 초심님을 어떻게 건드리겠어? 요 한동훈한테도 보냈다니까. 정말 대단한 기사 좀 쓰시죠. 아이폰 비번 까고 공개하세요. 정진우 검사에게 정진웅이요, 정진웅. 오타요, 오타. 정진우 네. 검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서울의술이 백은종이 충고합니다. 그러고 내가 봤잖아. 와, 정말 변현 대표님 정말. 내 전화번호 다 있어. 상상- 김건희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서울에서는 건드릴 수가 이거 없는 거지. 보니까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도 얼마나 재밌냐면요. 뉴스버스에 검찰을 조지고 고발 사주 이런 걸 폭로하는 기사를 계속 썼잖아요. 대선 전에.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올리는 방이 있어요. 뉴스버스 응원 독자 방. 거기에 윤석열을 딱 초대해놨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놈 기자 다 아는 폭로했으니까 사이여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하진 않지만 안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딱 그 초대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랑. 초대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3일 후에 윤석열이 조용히 나갔어요. 그 자체가 뉴스가 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보고, 뭐야, 나 욕하는 놈들이네? 야, 이 앞서간 자들. 나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라는 윤석열한테 훈계를 좀 했잖아요. 네, 내가 네. 훈계라는 얘기도 있었어. 아래 사람 아주 어린애들한테 훈계하는 거죠. 선배님이잖아요. 그럼요. 인생의 10살 선배시고. 정도가 더 그래서 많으신데. 이제 전화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아이폰 까라고 얘기를 해보려는데 그렇고 이제 방송 마지막 이번 지표예요.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2시에 우리 서울의 소리랑 최재형 목사님 외신 기자님까지 했잖아요. 그 연계선상에서 국회 안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겠다 하고 최재형 목사님과 민생경제연구소와 태진과 혁신모임 강득권이 개최했는데 지금 오마이TV에서만 12만 명이 넘게 봤고요. 서울의 소리에서도 2만 명이 넘게 봤어요. 계속 올라가고 안진걸TV도 계속 보고. 그래서 요 기자회견 여러분 MBC가 계속 해주고 MBC도 있다면서. 따로 지금 따로 편집해서 거기도 10만 명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널리 퍼뜨려 주시죠.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회견하고 유튜브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이 정식으로 나서서 기자회견 하니까 네. 기자들도 엄청 왔어요. 엄청 엄청 많이 오고, 물어보는데 좀 사진도 엄청 길게 하지 찍고. 왜 그 근데 뒤에 뒤에 좀 기다려 이게 중요해 그러고 이걸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뒤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갔으면 뭐야 너 좀 선생님 가셨어야지. 내가 갔어야지. 가서 그걸 두 하셨어야지. 번째 기자회견은 내가 가서 나는 경기 있을게, 거기. 예. 경호.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니, 이걸 널리 퍼뜨리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양희삼 TV, 안진걸 TV도 지금 같이 생방송이니까 내가 갔어야 되는데 예. 오래였는데 자꾸 다음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나는 눌러주시고 거기 안 올라가고 경비만 서. 예. 누가 못 건드리게. 자 이번 주 우리 소리 농성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 관저 앞에 한강진역 2번 출구 틈만 나면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날 2시에 집회도 합니다. 용산 관저 앞에서. 국민항쟁. 예. 다 오직 김건희 감방으로 집회를 예, 해서 그리고 이태원 거리를 그 이태원 참사한 그 거리 앞을 행진을 하는데 이태원에 젊은 네, 사람들이 네. 많아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4시에 촛불 집회 이제 4시로 이동해서 서울시 앞에 사고시청 앞에서 그다음에 금요일 4시에는 송영길 정치탄압 대책의 집회가 항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도 많고 일도 많지만 어쨌든 제가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대표님하고 연대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챙겨서 연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농성이 세 개는 서울에서 농성하고 촛불행동 촛불 집회 이 네 개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희가 안진걸 소장이나 양희삼 목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내주는 돈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억 5천 나갈 정도로 컸습니다. 이번 그 유신 기자회견은 특별 기획된 것으로 뭐 인도에서 뭐 크게 김건희 보도도 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꺼집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민들이 마약 중독 성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더 센 거, 더 센 거. 근데 김건희 영부보다 더 센 거 있습니까? 근데 마약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자꾸 강도가 심해지니까 예, 아무리 센 것도 센 줄 모르는데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농성하는 이유는 이 중요한 이슈를 일주일에 끝내버리려고 한꺼번에 다 까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꺼번에 다 까면 여러분들이 일 내주실 겁니까? 네. 항상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 그렇죠. 반박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한꺼번에 다 까면 쟤들이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책을 세울 수 없게 걔네들이 반박하면 바로 우리가 어쩌냐고 했잖아요. 네. 또 뭐 김건희가 나 침 안 뱉어 그러면 침 뱉는 영상 또 내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가야 이슈가 되고 이걸로 어떤 걸 보는 거지. 그냥 더 센 거 한꺼번에 다 까라 하면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까면 목숨 걸고 같이 싸우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중도층까지 반대측에 있는 노인네들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게 총선 전에 백낙청 선생님을 영상을 내가 봤는데 신년사를 총선 기대하지 말고 윤석열 보내야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총선은 총선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30일 날 창작가 비평에서 김용민 의원 오고 대담을 좀 해서 실른다고 해서 거기 네. 나가요. 대단하시네요. 예,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꺼번에 뭘 한방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요. 절대 한방은 사기입니다. 어느 방송국이나 어떤 유튜버가 한방에 뭘 보내겠다는 건 사기예요. 그 끈질기게 맞습니다. 예. 윤석열이 물러나고 김건희가 깜빵 갈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게 한방이지. 아무리 센 게 나와도 요즘 여론 조작 때문에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어떤 사안이 나오면 뭘로 묻었을 거다. 연예인 사건 나와서 우리 사건이 묻힐 거다. 이런 거 기호하지 마세요. 안 묻히면 되잖아요. 왜 묻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묻힐 거다 하면 진짜 묻히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먹기 달렸잖아. 우리 초신님- 빙고에 나오잖아. 마음먹기 달렸어. 우리 초신님-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이거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건잖아요. 아니 우리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거기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그 노래가 저는 운동권 노래 운동권 같더라고요. 노래요. 가사가 거의 부끄럼 없이 나가서 투쟁하자 이런 노래예요. 우리 댓글에서 초심님 작년 32살 올해는 33살이십니다. 이야 참 청년이십니다 정말. 그래서 빙고가 그게 투쟁가요.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 웃어버리라 나 웃어버리라. 바라는 대로.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의 소리 17반 5 양희삼 TV 안녕은 TV 소리 소리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댓글 달기 구독 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악한 목사 프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한테 사악한 목사들이 있다는데 많이 가서 봐라. 사악한 목사 사회악을 없애는 목사와 사악한 목사 구분법. 이거 재밌네요. 됩니다. 양희삼 목사님도 가끔 출연시켜주세요. 가끔 패널로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을 한 10명 모셔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